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생물 담당 박노광입니다. 이번 9월 23일 울산 또 강원 의료기술직 생물기출문제 분석을 이번 시간에 해보는데, 분석하기에 앞서서 경향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면, 이번 울산하고 강원에선 수능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수준에선 거의 출제가 안 됐고,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출제가 돼서 생명과학 1 수준만 한 학생이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약간 한 두세 문제가 수능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시간이 약간 걸렸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는 혼선이 오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 어떤 곳이 함정이었었는지, 또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출제됐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출제될 것이다 해서 생명과학 1만 했다가는 또 낭패를 보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 생물은 생물 전체가 생명과학 1하고 생명과학 2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일반 생물학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서울시에서는 생명과학 1 수준, 2 수준, 거기에 플러스 일반 생물학 수준이 거의 반 이상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생명과학 1 수준만 한다, 그건 너무 좀 위험해요.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출제 빈도가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9월 23일 울산 강원 의료기술직 기출문제, 항상 내가 얘기했듯이 1단원과 2단원과 5단원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죠. 1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돼서 20%, 2단원에서는 5문제가 출제돼서 25%가 출제됐고, 5단원에서는 동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이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8문제. 그래서 40%가 출제가 됐고 해서 1, 2, 5단원만 해도 몇 %가 85%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2단원과 3단원, 3단원, 4단원하고 6단원이 출제가 전혀 안 되고 그 대신 생태학에서 3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단원, 5단원, 옷이 생명과학 1 수준에 있는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분석을 하고서 나가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사람 성염색체의 구성은 XXX가 아니라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 구성이다 해서 1번은 틀렸고, 2번 터너 증후군은 염색체 구조 이상의 돌연변이다.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 즉 X 염색체 하나가 부족하니까 염색체 숫자 이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고양이 울음 증후군 상염색체, 몇 번 염색체인가?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된다. 그래서 3번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 일부 결실. 그래서 여기도 고양이 울음 증후군,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온 묘성 증후군인데 완전히 개정된 용어로 출제가 됐거든요. 여기서도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하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 개정되기 전의 용어인데, 이번에는 난모양 적혈구 완전 개정된 용어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핵형 분석은 염색체 구조 이상이나 숫자 이상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 상염색체, 5번 염색체 일부 결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2번 문제로 들어가면, 다음 가나는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 C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그랬어요. A는 가니까 A는 세포, 조직, B는 동물이죠. 기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B는 기관이 되죠. 그래서 A, 가는 동물의 경우 해당되는 말이고, 나는 조직계가 있죠. 조직계가 있으면 식물에 해당되는 얘기죠.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A는 상피세포, 세포, 이건 맞았죠. 근데 B는 혈액, 혈액은 조직에 해당되는 거지 기관이 아니죠. 입줄기 뿌리는 기관 맞았죠. 그다음에 2번엔 백혈구, 백혈구는 세포 맞았죠. 심장은 기관, 줄기, 입줄기 뿌리는 식물의 기관에 해당하는 C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죠. 3번은 여육세포, 동물의 경우는
여백세포는 동물의 경우가 아니라 식물의 경우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A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백세포 틀렸고, 폐는 기관, 호흡기관 맞죠. 꽃, 열매, 씨 이건 생식기관 맞죠. 그래서 이건 여백세포 때문에 잘못됐고, 4번은 근육세포, 이건 맞죠. 간은 기관, 소화기관이죠. 물관은 기관이 아니라 물관은 통도 조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식물의 조직과 기관, 동물의 조직과 기관을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죠. 난이도는 거의 하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일하는 천이 이게 생태계 문제죠. 그래서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그러면 가는 산불이 난 곳부터 시작이 됐어요. 산불 난 곳부터 시작됐으면 몇 차 천이가 되는가? 2차 천이가 되겠고, 나는 용암 대지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1차 천이가 되겠죠. 1차 천이 중에서 용암 대지니까 건성천이가 되죠. 그럼 천이의 진행 속도는 1차 천이보다 2차 천이는 교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천이의 진행 속도는 2차 천이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죠. 그래서 천이의 진행 속도는 가보다 나가 빠른 게 아니라 가가 나보다 빠르다. 그래서 이건 잘못돼 반대로 됐죠. 느리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와 나의 개척자, 가의 개척자는 초본이 개척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나의 개척자는 지의류가 개척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 안 되죠.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천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울창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종 다양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양은 점점점 뭐하게 되는가? 감소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천이가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으로 되면서 울창한 숲이 우거지게 되기 때문에 빛의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디귿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번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다음 4번으로 들어갈게요. 4번은 다음은 어떤 학생의 혈액형을 알아보는 문제인데, 혈액 항 A혈청과 항 B혈청을 떨어뜨려서 응집 반응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항 A혈청은 응집을 일어나지 않았죠. 항 B혈청에는 응집을 일어났죠. 그래서 응집을 하지 않고 응집을 했다. 응집했죠. 그러면 이 학생은 항 A혈청이라는 말은 B혈청이죠. 그럼 B혈청의 응집원은 B, 응집소는 알파. 항 B혈청은 A혈청이죠. A혈청은 응집원 A, 응집소는 베타. 그러면 알파에는 응집하지 않고 베타에 응집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형인가? B형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B형이다. 그럼 B형이면 응집원은 뭘 가지고 있는가? B. 응집소는 알파를 갖죠. 그러면 이 사람은 A형이 아니라 B형이다. 그 응집원은 B가 존재한다. 또 응집소는 알파가 존재한다. 이 사람의 혈액형은 B형인 사람, B형이니까 B형한 사람한테 수혈해 줄 수 있다. 4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혈액형 판정법만 알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되겠죠. 5번은 무릎 반사와 연결되는 근육에 대한 문제죠. 근육에 대한 문제인데, 무릎을 공망치로 쳤을 때 반응을 나는 근섬유, 근육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같이 다리가 올라갈 때 근육에서 X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Z선이죠. Z선과 Z선 사이 기역을 근육 원섬유 마디 그리고 니은은 뭐가 되는가? 니은은 마이오신 섬유 겹친 부분에서 겹친 부분까지 이건 A대라고 얘기하죠. A대, 다른 말로 암대. 디귿은 마이오신만 배열된 부분, 그래서 디귿은 H대가 되죠. H대. 그러면 여기서 가와 같이 근육이 올라갈 때 근육 X, 올라갈 때 근육 X를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면 여기 있는 근육은 뭐 하게 되는가? 수축을 하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팔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는 수축하고 여기는 뭐 되는가? 이완됐다. 다리가 올라가면 여기 수축, 근육 X는 이완된다라고 해야 되죠. 이완.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근육 원섭률은 이완되니까 뭐 돼야 되는가? 길어진다라고 해야 되죠. 이완됐을 땐 다 길어지고 변하지 않는 건 뭐 세 가지가 변하지 않는가? 변함이 없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는가? AJ의 길이 변하지 않는다. 또 액틴의 길이, 또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지죠. 이완됐으니까. 근육 X가 이완된 상태. 그래서 기억의 길이는 길어진다. 니은의 길이 A대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3번에 디귿의 길이는 H대. 이완됐으면 다 길어지고 요 세 가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 길어진다라고 해야 되죠. I의 길이, 요거는 액틴 섬유, 요거는 마이오신 섬유.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써 있죠. 요건 액틴 필라멘트. 그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뭐가 변하지 않는가?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돼야 되겠죠. 6번은 광합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어렵지 않은 광파점과 보상점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원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가 그러면 이 단원은 생태계에다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가? 광합성, 분자와 세포에도 집어넣을 수 있죠. 지금 저는 이걸 분자와 세포에 출제된 것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빛의 세계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가는 무슨 식물인가? 양지식물. 보상점이 높은 건 양지식물. 광파점도 높은 건 양지식물. 낮은 건 음지식물이죠. 그럼 가는 양지식물에 해당된다 해야 되죠. 2번에 A는 나의 무슨 점에 해당되는가? 보상점에 해당되죠. 광파점은 여기가 광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A의 보상점에 해당된다. 보상점. 그다음 B에서 가의 광합성량과 호흡량. B는 보상점이죠. 보상점에서 가의 보상점이네요. 보상점은 뭐하고 뭐가 같은 점을 보상점이라고 했는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하는가? 보상점. 그럼 보상점에서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은 같다. 3번이 정답이 되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C보다 빛의 세기가 약한 환경에서는 그랬어요. 그럼 가가 나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C보다 빛의 세기가 약한 환경에서는 가는 요 정도의 광합성을 하죠. 그렇지만 나는 C보다 광합성이 약한 점에서는 이만큼 광합성을 하죠. 얘보다 광합성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나가 광합성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가 더 유리하다. 가가 나보다가 아니라 나가 가보다 더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하죠. 광합성 적게 하죠. 그래서 요점 이하에서는 누가 유리한가? 나가 가보다 유리하지만 요거 이상에선 누가 유리한가? 이거 이상에선 가가 더 유리하죠. 나는 광합성을 요거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요점 이상에선 가가 유리하다. 요거 이하에서는 나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됐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돼야 되죠. 7번은 우리 교재에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7번 그림은 다음은 계절에 따른 돌말의 개체군. 돌말은 플랑크톤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오면 플랑크톤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말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플랑크톤이죠. 플랑크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봄에 플랑크톤이 증가한 이유는 왜 봄에 플랑크톤이 증가했는가? 그러면 뭐가 강해지고? 그렇죠. 빛이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증가했죠. 그래서 봄에 플랑크톤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봄에 돌말 개체수의 증가는 영양염료의 감소가 아니라 빛과
수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빛과 수온 때문에 증가했다. 수온의 변화는 동말 개체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온의 변화 때문에 돌말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 되죠. 돌말의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에 한 가지 요인만 작용한다. 한 가지 요인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 수온, 영양, 염류 모든 요인이 다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요인 틀렸죠. 4번은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빛과 수온 때문에 돌말이 너무 많아졌죠. 그럼 돌말의 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뭐의 수가 감소하는가? 영양, 염류의 수가 감소해서 영양, 염류의 부족으로 돌말이 증가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름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건 영양, 염류의 부족, 영양, 염류가 적기 때문이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 그림 그대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또 그 밑에 봄에 증가한 이유, 여름에 감소한 이유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봄에 증가한 이유는 빛과 수온이다. 여름에 감소한 이유는 염류 부족이다. 가을에 살짝 증가한 이유는 왜 살짝 증가했는가? 그럼 가을에 살짝 증가, 여기 요 전체가 이걸 가을로 보면 되죠. 가을에 살짝 증가한 이유는 왜 가을에 증가했겠는가? 그러면 염류의 축적으로 가을에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염류의 축적, 가을에 증가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그대로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죠. 8번은 신경흥분의 전도. 신경분의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그림 가는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막전이고, 나는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금방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해서 알 수 있죠.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A 구간에서 그랬어요. 그럼 A 구간은 무슨 분극이라는 구간인가? 탈분극. 그럼 A 구간, 탈분극이 일하는 구간, 그럼 탈분극이 일하는 구간에서는 무슨 통로가 열리는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이 무슨 저기가 되는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전이가, 무슨 전이가 일어나는가?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러면 구간 하나하나 써볼까요? 요 구간은 무슨 또 펌프가, 요 구간은 뭐라고 하는가? 분극 상태. 그래서 분극 상태니까 분극 상태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나트륨 펌프가 작용을 해서 나트륨 이온은 밖으로 퍼내고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이걸 일반적으로 막전이라고 했지만 안쪽 막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탈분극 때는 역치보다 더 작을 때는 나트륨 통로가 조금 열렸다가 역치전이 이상으로 되면 나트륨 통로가 활짝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쪽이 플러스 40, 30에서 40 정도 되죠. 그래서 A 구간은 뭐와 같은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이 무슨 전기가 되는가? 플러스 전기가 된다. 그래서 1과 같은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 1번 맞죠? 2번에 A 구간에서는 분극 상태로 된다. A 구간에서는 분극이 아니라 A 구간은 무슨 분극이라고 하는가? 탈분극 상태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탈분극 상태로 된다. 네, 이와 같은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것. E는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칼륨. 그럼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 그럼 칼륨 통로가 열린 거죠. 그럼 칼륨 통로 1과 2는 통로의 통로. 요거는 통로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고, 요건 칼륨이죠. 칼륨 통로. 요건 펌프. 그래서 요거는 확산이고 요건 능동성. 그래서 물질이동에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 또 이와 같은 물질 이동에 소모되지 않는다. 그리고 0에서 8초 미리초 구간에서는 3과 같은 물질 이동 3 펌프는 여기에서 나트륨 펌프 분극 상태죠. 나트륨 펌프 작용을 한다라고 해야 되죠.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나트륨 펌프는 항상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트륨 펌프는 작용하고 있지만 통로가 열려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죠. 항상 작용하는데 우리가 눈 항상 뜨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눈 깜빡깜빡하고 있죠. 떴다가 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용한다. 그래서
맞는 것 1번 돼야 되죠. 9번 문제는 다음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를 염색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계되는 설명 그랬죠. 이거는 연관 유전과 관계되는데 가는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모대인과 독립되어 있다. 나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상인 연관이다. 상인 연관. 다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됐으니까 상반 연관이 되죠. 그럼 가에서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독립이니까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엔 나에서 생세포 형성 시 A와 B는 같은 세포로 들어간다. A와 B 상인 연관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항상 같은 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맞죠? 3번 나에서 라지 A와 스몰 A 감수 2분열 요거하고 요거는 나에서 요거하고 요거는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감수 몇 분열이라고 했는가?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 분리. 우리 항상 할 때 요게 나중에 상동염색체가 요게 이런 모양으로 되고 또 이런 모양으로 복제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분리되는 건 상동염색체 분리 감수 1분열이라고 해야 되죠. 감수 2분열은 복제된 게 분리되는 게 감수 2분열이죠. 그래서 항상 상동염색체 분리, 감수 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 여기서는 상동염색체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니까 상동염색체죠.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거기 때문에 감수 1분열.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을 골라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 4번은 다에서 유전자의 라지 A, 스몰 b가 생성될 확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요게 생성될 확률 생식세포 50%. 요게 생성될 것도 50%가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잘못됐죠. 10번은 다음은 어느 과학자가 각기병 연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요 문제가 각기병 걸린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방법, 즉 각기병이 왜 걸렸는가? 각기병 연구에 대한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각기병 연구에 대해서 한 건데 이 쭉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때는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여기서 관찰 및 문제인식이 어떤 게 되는가? 그러면 가나다마 중에서 요게 관찰 및 문제 인식이 되는데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낳은 것을 보고 이 앞에 말이 좀 빠졌어요. 처음에 병사가 먹이를 뭘로 줬는가? 백미를 먹이를 줬어요. 백미를 먹이로 줬는데 닭이 각기병 걸려서 절룩거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임 병사가 현미로 먹이를 줬죠. 현미로 먹이를 줬는데 그럼 처음 병사가 백미로 먹이를 주고 후임 병사가 현미로 먹이를 줬는데 각기병 걸렸던 닭이 나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각기병 걸린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에이크만이 왜 각기병이 걸렸었는데 이 닭이 나았는가 의문을 가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이 실제로는 빠졌어요. 처음 병사는 백미를 줬는데 후임 병사가 현미를 줘서 각기병에 걸린 닭을 보고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그럼 왜 그랬는가?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어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설의 설정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설 설정해야 되고 그러면 관찰, 가설 설정했으니까 탐구, 설계 및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탐구, 설계해야 되는가?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현미 주고 백미 줘봐야 되죠. 그래서 각기병 걸린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 현미에 다른 집단에 백미를 주었다. 요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자료 해석한 게 뭐가 되는가?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에 치료되지 않았는데 현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 건강해졌다. 이게 4번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결론 도출.
결론 도출 및 일반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킨 건 에이크만은 여기까지 했어요. 에이크만이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쿵크라는 사람이 비타민 B가 현미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타민 B로 일반화시켰죠. 그래서 비타민 B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조작변이는 각기병의 발생 여부이다. 각기병이 발생됐다 안 됐다 이건 조작변이 아니고 조작변이는 현미를 줬느냐 백미를 줬느냐 조작변이죠. 현미 다른 데는 백미를 준 것 이게 조작변인. 그래서 각기병 발생 여부는 종속변인이 되는 거예요. 종속변인 각기병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번에 백미를 먹인 집단은 대조군이다. 대조군은 아무 처리하지 않은 처음 준 게 대조군이에요. 처음 뭘 줬는가? 처음 병사는 백미를 줬어요. 대조군이죠. 후임 병사가 백미를 바꾸고 다시 현미를 줬으니까 이게 실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미를 먹은 집단은 대조군이다. 2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문제를 요 말을 살짝 빼가지고 많이 혼동이 됐을 거예요.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여기서 대조군이다. 백미를 먹은 집단 처음 병사하고 나중에 바꿔줬잖아요. 이게 실험군이 되는 거죠. 네, 다는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된다. 다는 탐구 설계 및 수행. 라가 가설 설정이죠. 라가 가설 설정에 해당된다. 또 올바른 탐구 순서는 어떤 순서가 되는가? 그러면 라, 다, 가, 나 순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라다 가나 맞죠? 네,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맞는 것 옳은 설명은 2번이 옳은 설명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11번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물질,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는 이건 어려운 거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솜은 핵산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염색산을 구성하는 단위가 뉴클레오솜이고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하면 탈수, 축, 합, 분해할 때는 가수, 분해 그랬죠. 그럼 결합이니까 탈수, 축합, 물 분자가 빠진다라고 해야 되죠. 항상 내가 계속 탈수, 축합, 가수, 분해 계속 강조했던 문제예요. 또 동물세포는 탄수화물을 녹말, 이것도 강조했던 거죠. 녹말은 식물세포, 감자, 고구마의 녹말이지 우리 몸속에 녹말로 저장돼 있다? 아니죠. 사람이 감자, 고구마 아니니까. 그럼 뭘로 저장되는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해야 되죠. 중성지방은 단열작용하죠. 또 물은 비열이 커서 또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돼야 되겠죠. 다음 그림 가는 어떤 생물의 체세포 기억과 니은을 혁명으로 관찰한 결과 어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진하게 염색된 무인 DNA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간기와 분열기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분열기겠어요? 어떻게 간기겠어요? 핵이 관찰되는 이게 간기겠죠. 니은이 염색체가 관찰되는 분열기가 되죠. 그러면 가의 기억은 분열기가 아니라 간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되죠. 간기. 그다음에 가의 니은은 S기에 해당되는 세포다. S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G1기, S기, G2기, M기. 그러면 S기는 무슨 기에 포함되는가? 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S기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해야 되죠. 또 나는 기억과 니은에 모두 존재한다. 나가 뭐가 되는가? 뉴클레오솜이죠. 그럼 뉴클레오솜은 모든 세포에 다 있죠. 간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고 뉴클레오솜이 나의 이때는 응축돼서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건 기억과 니은에 모두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디귿이 뭐가 되는가?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 그럼 히스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가 되는가?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맞는 건 3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럼 13번은 다음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리소솜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구주면 하는데 이중막 구조인가? 여기서 이중막 구조는 이것도 우리 여러 번 했죠. 이중막 구조인 게 핵막하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막 요게 이중막 구조. 그래서 이중막 구조인가? 예 아니면 요거죠. 아니요 하면 요게 되는 거니까 아니요 리소좀. 예 세포 호흡 장소인가? 예 하면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A가 미토콘드리아. 아니요 하면 핵이 되겠죠. 그렇다면 1번에 A에선 이화작용에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화작용에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ATP 호흡,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1번 맞죠. 2번에 B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B의 가수분해 효소는 B가 아니라 C의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라고 해야 되죠. 세포내 소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C 해야 되고 C는 식물세포에 발달되어 있으며 C 리소좀, 리소좀은 식물세포가 아니라 리소좀은 동물세포. 동물세포에 발달되어 있으며 노폐물을 저장하는 건 액포고 주로 가수분해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3번 잘못됐고 4번에 A와 B는 모두 세포분열 중기의 세포에서 관찰된다. A와 B, 미토콘드리아 핵, 미토콘드리아 핵은 세포분열 때 관찰이 안 되죠. 핵막이 없어지죠. 미토콘드리아는 항상 관찰되죠. 그래서 모두 세포분열 중기라고 하면 안 되죠. 핵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1번 돼야 되겠죠. 14번은 다음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기억과 뇌는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비림프 들어갔죠? 항체 만들었죠? 항체 만들었으니까 이건 형질세포. 이거는 하나는 형질세포 되고 하나는 무슨 세포로 되는가? 기억세포로 남아있죠. 그럼 비림프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도와주는 것은 보조, 도움 T림프가 되겠죠. 그래서 도움 T림프이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은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특이적 면역에 해당된다. 1번이 바로 답이 나오네요. 2번에 기억은 기억세포가 아니고 기억이 형질세포, 니은은 기억세포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간은 세포독성 T림프가 아니라 도움 T림프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럼 4번에 동일한 항원이 침입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라고 해야 되지. 형질세포는 항원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점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기억세포로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기억세포가 다시 침입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되죠. 그래서 맞는 건 1번만 맞는 말이 되죠. 다음 15번은 다음은 체온이 낮을 때 사람의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간은 신경, 기억은 그리고 이거는 호르몬이다 그랬어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잇목은 혈관 수축, 잇목은 수축 무슨 신경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교감신경. 또 시상하부에서 물질대사 촉진, 그럼 갑상선에서 물질대사 촉진하는 건 티록신. 티록신을 나오도록 자극하는 건 TSH.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가? 뇌하수체 전엽. 뇌하체점에서 TSH를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건 TSHRH가 되죠. 그러면 간은 뇌하체 전엽이다. 가가 뇌하체 전엽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교감신경이다. 맞는 말이죠. 디귿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디귿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이다. 맞죠? 리을이 증가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죠. 리을이 증가하면 티록신이 증가하면 피드백. 티록신이 증가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뭐 시켜야 되는가?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니은의 분비는 증가가 아니라 억제된다, 감소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이 잘못됐죠. 16번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대부분 다른 것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지만 특히 16번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돼서 여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이 문제, 지금 강원, 울산역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비교적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OX 문제, 기본편의 13번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OX 문제에서는 그림으로 많이 문제 낸 게 있어요. 거기에 13번의 문제로 해놨는데 2에는 8, 어떤 동물의 2에는 8의 감수분열 과정의 일부이다.
AC는 세포 하나당 DNA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뭐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는가 그러면 DNA 양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DNA 양,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합시다. DNA 상대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감수 분열이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DNA 상대량이 이런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는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가, 나, 다라고 했는데 가와 나는 무슨 기의 세포라고 했는가? 중기의 세포라 그랬어요. 그럼 중기의 세포는 여기서 어떤 거밖에 안 되는가? 요거 아니면 여기가 중기의 세포죠. 조금 이쪽으로 올까요? 이런 그림에서 G1기, S기, G2기,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니까 요 정도 중기의 세포가 되겠죠. 그럼 중기의 세포다. 그러면 여기는 몇 N인가? 2N. 여기는 얼마인가? N. 여기도 N이 되겠죠. 그런데 2N은 얼마짜리라고 했는가? 8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2N은 8이죠. 요거 N은 당연히 4, N은 4가 돼야 돼요. 2N은 8이니까 N은 4, N은 4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C가 N은 염색체의 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N은 4란 뜻이거든요. 그럼 C가 N은 4예요. 그럼 N은 4, N은 4니까 여기가 C 돼야 되는가? 여기가 C 돼야 되는가? 이것만 잡으면 바로 문제 풀어요. 그럼 여기가 C가 되는가? 여기가 C가 되는가를 잡아야 되는데, 여길 C로 잡으면 여길 먼저 해봅시다. 여길 C로 잡으면 DNA 양은 4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길 C로 잡으면 DNA 양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DNA 양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8이 돼야 돼요. 그런데 N은 4니까 N은 4고 DNA 양이 여기가 4 잡았으면 여길 4로 잡았으면 이걸 C로 잡아서 4로 했으면 여기 8 돼야 되거든요. DNA 양이 2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DNA 양이 N은 4이고 DNA 양도 4예요. 그럼 N은 4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걸 N을 4로 잡으면 DNA 양도 4가 되거든요. 그럼 여긴 DNA가 8이란 말이에요. 그럼 DNA가 2짜리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C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C로 잡으면 안 되고 어디를 C로 잡아야 되는가? 여기를 C로 잡아야 돼요. N은 4. 그러면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2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러면 N은 4니까 여기가 C, N은 4, C예요. 그런데 DNA 양이 2짜리가 나왔어요. 2. 그럼 DNA 양이 2짜리면 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요 기억은 N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나왔고 그럼 나머지 요거 하나 남았네요. 그럼 요거는 2에는 8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B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 8이 되죠. 8. 그래서 2, 4, 8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나한테 문제를 사진 찍어서 보내준 수험생이 1, 2, 4 이렇게 해서 문제팔로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여기 1이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1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4, 8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우선 뭐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2에는 8이라는 거 알아내야 돼요. 그럼 2에는 8이라는 건 주어졌어요. 그러면 4가 나왔으면 N은 4란 말이에요. 그럼 N은 4짜리니까 요 자리면 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요 자리로 가정을 해보니까 여길 4라고 한다면, DNA 양이 4라고 한다면 2짜리 DNA 양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돼야 된다. 요거를 잡아내는 거,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잡아내면, N은 4, 요것만 잡아내고 나면 다 써있는 이걸 잡아내야 되죠. 안 써있는 물음표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기억으로 써있는 거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이걸 먼저 잡아내야죠.
그리고 여기서 요걸 유추해서 요거는 C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서 그렇다면 이제 답으로 들어갈게요. 기억번에 기억은 4이다. 기억은 4가 아니라 기억은 4이다. 기억은 4이다. 요건 맞네요. 또 니은은 1이다. 니은은 1이 아니라 8이다 라고 해야 되고, 네, 디귿번에 핵 한 개당 DNA 양과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가는 핵 한 개당 DNA 양. 가가 어떤 게 가가 되는가 그러면 가나다. 그러면 가가 여기가 가죠. 여기가 나죠. 여기가 다가 되겠죠. 그건 알죠? 가나다. 그러면 가가 핵 하나당 DNA 상대량은 얼마인가? 8. 염색체 수 얼마인가? 2에는 8. 다음 C는 요게 C죠. 그럼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얼마인가? 4. 또 염색체 수 N은 4. DNA 양도 4, 염색체 수도 4네요. 그럼 1, 2배이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번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번 1번이 정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 어떤 걸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맞은 사람도 시간이 약간 걸렸을 거고, 그래서 어떤 걸 잡아내느냐, 요 주안점을 딱 찾아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내가 OX 문제에다 많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친숙하게 해서 해나가도록 해볼게요. 17번은 다음 폐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점 모세혈관 A, B를 나타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합이다 라고 했어요. A지점 산소의 분합이 40, B지점은 산소의 분합이 100이에요. 그럼 A점에서 산소의 분합이 100이라는 소리는 A에서 B로 가면서 뭘 얻어갖고 왔는가? 산소를 얻어갖고 왔겠죠. 그래서 A로 들어가서 공기가 들었으니까 폐에서 산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많아졌죠. 이산화탄소는 많이 가져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CO2 내보내고 산소는 받고, 산소는 받아서 산소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졌죠. 그래서 A에서 B로 흘러간다. 그럼 혈관 지점은 A에서 B로 흘러간다가 되니까 답은 1번 돼야 되죠. 2번은 A점에서 B점보다 혈액 내 단위부비당 산소량은 산소를 받아갖고 왔으니까 B점이 더 많죠. 그래서 B점이 더 많다라고 하죠. A점은 적다 그래야 되죠. 네, 산소의 분합은 폐포 내부가 주변 세포의 혈액보다 낮다. 산소의 분합은 분합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럼 분합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폐포가 높다.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폐포와 그 주변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은 분합 차이에 의한 확산 ATP 이용되지 않는다. 분합 차이에 의한 확산 에너지 이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건 1번 돼야 되겠죠? 다음 18번은 다음 어떤 평형 상태 안정된 구조.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거의 이 문제를 계산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쫙 풀어갖고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평형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영양 단계별 에너지량과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과 에너지량 배분율, 이건 뭐 우리 다 한 거고. 그럼 여기 한번 다 메꿔볼까요? 전 단계분의 다음 단계 곱하기 100 에너지 효율이죠. 그러면 요 물음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1차 소비자의 효율, 물음표 잡을 때는 전 단계 800분의, 이거 물음표 보는 거예요. 물음표 800분의 물음표죠. 800분의 물음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800분의 효율 따지는 거예요. 효율 800분의 물음표 곱하기 100 한 것이 에너지 효율. 800분의 물음표 곱하기 100 한 게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8, 5, 40 따라서 물음표는 40이 되죠. 800분의 40 곱하기 100이면 5%. 그러면
여기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40분의 10 곱하기 100이죠. 40분의 10 곱하기 100 한 게 물음표가 되죠. 효율.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 그럼 이것의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10분의 2 곱하기 100이죠. 20%. 원래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원래는 에너지 효율은 영향력이 높아서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문제를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직접 계산해서 풀어야 되지. 우리가 에너지 효율은 영향력이 커진다. 계산도 안 하고 에너지 효율은 3차 소비자가 가장 크다. 그럼 틀려요. 계산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은 80이 아니라 40이다 라고 해야 되죠. (40이다)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가 아니라 25%이다.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가 3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3차 소비자 높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일상적인 상식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체의 자료에서, 이 표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거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2차 소비자가 3차, 25, 30, 25, 20 높잖아요. 맞죠? 그리고 3차 소비자가 지닌 에너지는 생산자의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는 거는 몇 번밖에 될 수가 없는가? 3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심해서,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돼야 되죠. 19번은 다음 어느 집안의 유전병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고서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 줬어요. 이 유전자는 무슨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가르쳐 줬는가? 성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반성유전이거든요. 한성유전과 반성유전인데 한성유전은 남자한테만 나타나는데 남녀가 같이 나타나니까 한성유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반성유전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럼 반성유전밖에 될 수가 없다면 X염색체에 있는 건데,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X염색체에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유전인가? 생명유전. 생명을 대입을 해볼까요? 생명을 대입을 해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뭐 그냥 쭉 눈으로 보면 금방 나오니까 요게 XY. 근데 이 여자는 X', X'. 항상 내가 강조하던 거죠. 정상 남자, 반성유전은 반대성을 보라 그랬어요. 반대성을 봐서 나타낸 유전이 반성유전. 아버지, 딸. 아버지가 정상인데 딸이 생명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건 모순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유전 아니에요. 그럼 상염색체 있는 유전이에요? 아니죠. 문제에서 성염색체라고 가르쳐 줬는데 왜 상염색체로 자기 맛대로 고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생명유전 아닌데 반성유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피부 얼룩증 유전자 배운 거 기억나죠? 피부 얼룩증 유전자는 우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유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유전이 안 되는구나. 성염색체인데 생명유전 아니구나. 열성유전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유전이다 해서 바로 답을 우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유전이다.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알아서 이거는 거의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보고서 우성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상염색체로 보고서 우성으로 해서 반성유전을 해서 찾은 수험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유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아까 두 문제, 세 문제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거든요. 아까 앞에서 이런 거 찾는 문제에 시간 걸렸고, 또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조금 약간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시간이 살짝 모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성인가? 이건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우성 반성 유전이니까 정상하고 유전병 중에서 누가 우성이라는 소린가? 유전병이 우성. 이거 할 때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XX 하고서 여기서는 스몰 a 붙이고 이건 라지 a 붙이라고 기억나죠? 그래서 정상 여자는 XX, X인데 열성이니까 스몰 a.
정상 남자 X, Y인데 정상 남자 여성이니까 스몰 a, Y. 유전병 여자 X, X인데 유전병이 우선이니까 라지 A, 라지 A. 또는 X, X인데 유전병이 우선이니까 라지 A, 스몰 a. 유전병 남자 X, Y인데 유전병이 우선이니까 라지 A. 이건 우리 하이클래스 생물에서 푼 기억나죠? 피부 얼룩증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남자 먼저 메꾸고 푼다. 그것도 기억나죠? 그럼 남자 먼저 메꾸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 유전병 남자예요. 그럼 X, Y, 라지 A. 이거는 정상 남자예요. X, Y, 스몰 a. 이거는 정상 남자니까 X, Y, 스몰 a. 유전병 남자니까 X, Y, 라지 A. 그럼 아들 둘 나왔으니까 엄마는 자동으로 나오죠. 이거는 유전병 여자인데 라지 A, 라지 A 될 수가 없죠.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이것도 엄마 거. Y가 아빠 거니까. 요게 아빠 거니까 엄마는 X에서 라지 A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라지 A는 요 아들한테 넘어가야 되고, 스몰 a는 요 아들한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라지 A 될 수는 없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유전병 여자니까 라지 A 아니면 라지 A 스몰 a인데 아빠가 스몰 A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그래서 이것도 XX 하고서 라지 A,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돼야 되죠. 라지 A 될 수는 없죠. 이거는 X인데 정상 여자니까 이거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다 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누구 먼저 메꾸고 푼다? 남자 먼저 메꾸고 푼다. 그래서 반성유전은 남자 먼저 메꾸고 푸는데 반성유전이 열성, 생명 같으면 X 프라임 X 뭐 이렇게 풀지만 우성으로 반성유전하는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풀라 그랬어요. 그러면 1의 유전병 유전자는 1은 보인자 아니죠. 답은 2번이고 5의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 아니죠. 2형 접합이죠. 또 3과 4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때, 딸이 태어날 때 유전병 가질 확률은 얼마인가? 딸이 태어날 때 유전병 가질 확률. 그러면 요거는 유전병 딸. 요거는 정상 딸. 그럼 유전병 가질 확률은 몇 %가 되는가? 50%이다라고 해야 되죠. 아들은 계산할 필요 없죠. 딸이 유전병, 그러니까 딸 2명 중에서 유전병 1명, 그래서 50%이다.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성반성 유전인 건 알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풀었을 거고, 열성 생명유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 성염색체 아니고 상염색체 풀면 좀 오랜 시간에 풀었을 거예요. 20번 들어갈게요. 20번은 다음 표는 이것도 오답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쉬운 건데 오답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 처리를 했어요. 표는 붉은색 정상 날개 그랬어요. 그럼 붉은색 정상 날개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항상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문제거든요. 붉은색 정상 날개 하고서 P, V 하고서 붉은 눈 정상 날개와 자주색 흔적 날개 하고서 스몰 p, 스몰 v를 갖는 초팔급에서 자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선 붉은색이 우성이다. 대문자 썼으니까 당연히 우성. 또 정상 날개, 흔적 날개에서 대문자 썼으니까 우성. 그러면 요거는 자주색 흔적 날개이다. 그래서 여기서 교배했는데 자손의 비가 붉은색 정상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붉은색 정상이면 PV, 붉은 눈 정상. 또 자주색 흔적이니까 스몰 p, 스몰 v가 1대 1 나왔어요. 내가 노래 불렀어요. 어떻게 노래 불렀는가? 이건 무슨 교배예요? 검정교배. 검정교배 결과 나온 자손의 비가 독립유전이면 뭐라고 했는가? 1대 상인연관이면 1대 0대 1, 상반연관이면 0대 1대 0. 검정교배 했을 때. 자가교배 했을 때는 독립이면 9대 3대 1, 상인연관이면 3대 0대 0대 1, 상반연관이면 2대 1대 1대 0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 있는데 라지 P, 라지 V, 스몰 P, 스몰 V. 그럼 여기 이 사이에 라지 P, 스몰 P, 라지 V도 있겠네요. 그럼 1대 0대 0대 1 나온 거네요.
1대 0대 0대 1 나왔으면 이건 무슨 연관인가? 상인연관이거든요. 항상 순서 내가 대대, 대소, 소대, 소소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쓸 때 대대, 대소, 대소, 소, 대, 소, 소 써서 이게 1대 0대 0대 1 나온 건데 요거를 생략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1대 1하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연관인가? 상인연관이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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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오면 독립, 1대 0대 0대 1 나오면 상인연관, 0대 1대 1대 0 나오면 상반연관. 제가 노래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건 상인연관이니까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가? P, V, 스몰 p, 스몰 v. 이걸 검정교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밖에 안 나오죠. 검정교배시킨 자손의 B는 생세포의 B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 B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가에서 만들어진 생세포의 종류는 4종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종류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교차가 아니랐다.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2종류 나오죠. 그럼 생세포는 2종류이다 해야 돼요. 2종류. 그리고 가의 유전자의 P와 V는 동일한 염색체 상인연관이네요.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한다. 2번이 맞죠. 그래서 뭐 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조파리와 교배의 경우 얻은 자손에서 유전자의 잡종일 확률, 이거를 교배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교배했다는 소리는 가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조파리끼리 교배니까 자가교배죠. 그럼 자가교배하면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 2종류 PV, PV.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도 자가교배니까 똑같죠. PV, PV. 그러면 여기선 PP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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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V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인연관을 자가교배하면 당연히 3대 0대 0대 1이잖아요. 이게 상인연관 자가교배하면 3대 0대 0대 1이에요. 검정교배했을 때 1대 0대 0대 1이고 자가교배하면 3대 0대 0대 1. 그러면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잡종일 것의 비율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참 답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군요. 그래서 이거 틀렸으니까 이게 답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죠. PV는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한다. 3번도 가와 같은 유전자를 조파리끼리 교배했을 때 얻어진 자손에서 유전자의 잡종일 갖는 확률, 그럼 4마리 중에서 잡종은 요거하고 요게 잡종이니까 4분의 2가 잡종이죠. 그래서 잡종이 가진 확률 2분의 2다. 맞는 말이죠. 또 가와 같은 유전자가 가진 조파리끼리 교배할 경우 자손에서 붉은색 정상 날개, 이 자손에서 붉은색 정상 날개는 붉은색 정상 3대 0대 0대 1이니까 4분의 3, 3대 0대 0대 1. 이게 항상 우리 쓸 때 대대, 대소, 소대, 소소 했는데 자가교배니까 요거 3개 0대 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붉은색 정상 날개 가질 확률은 얼마인가? 4분의 3이다. 붉은색 정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검정교배는 1대 0대 0대 1, 자가교배는 3대 0대 0대 1. 무슨 연관일 때? 상인연관일 때. 계속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시켰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잘못됐고 2, 3, 4번은 전부 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생세포는 2종류. 그래서 답은 1번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게 가장 어려웠었는가 그러면 아까 DNA 양하고 염색체 수 나타난 문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찾는 문제, 요거 3가지가 가장 많이 시간도 조금 잡아먹고, 요건 시간 잡아먹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좀 잡아먹고 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을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섞여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능형 문제도 좀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울산은 작년에도 울산하고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도 2년째 계속 이런 생명과학 1, 고등학교 수준의 생명과학 1에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학 원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죠. 생물학 전반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방향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